자, 6번째 챕터예요. 6번째 챕터 대손색에 대한 공제 신고서. 그런데 이 서식이 변제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변제 대손색이란 표현도 같이 가져갑니다. 우리 앞에 이론에서 얘기했었던 부분 복습 한번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입력 바로 들어가 볼게요. 대손색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부분은 벌써 이론 쪽 수업할 때 기본적인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개념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이 대손색 공제라고 하는 건 내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에서 내는 건데 거래징수의 관계까지는 형성이 됐는데 내가 아직 부가세를 받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완벽히 징수가 되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대손이 발생이 되면 내가 국가한테 냈던, 과세당국한테 냈던 부가가치세를 무엇하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걸 대손세액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해라? 차감해라.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있고요. 이게 대손세액 공제예요. 그런데 우리 무슨 부분? 지금 현재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 대체적으로 아니 얘가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파산도 아닌데 공급자가 어떻게 대손색을 받아요? 라고 하면 우리 소멸시 완성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 소멸시 완성에 의해서 공급자가 대손색 공제를 받게 되면 과세 당국은 누구에게? 공급받는 자에게 무엇할 수 있다? 기존에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걸 다시 무엇해라? 다시 토해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토해내라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용어.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과거에 공제받았던 걸 지금 국가가 과세당국이 나한테 토해내라고 연락이 오면 지금 부가세를 다시 이번 신고할 때 같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대손 무엇하였다? 처분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손 처분 받은 세액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과세당국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입력한다? 공제 무엇하는 받지 이렇게만 쓸게요. 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넣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폐업을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대손처분 받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추가해서 부가세 신고를 끝내고 그들이 무엇하였다? 나 이거 갚았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대손처분 받은 세액에 대해서 무엇을 하였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변제하였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갚았다는 게 변제하다잖아요. 그러면 이 변제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우리 무엇할 수 있다? 다시 우리 국가한테 무슨 부분? 저희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잖아요. 빚 갚았으니. 빚 갚을 때 여러분 변제할 때 부가세도 같이 변제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매입세액을 무엇하는 거? 공제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 부분에 있는 건 누구의 입장? 공급자의 입장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구의 입장? 공급 받는 자의 입장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지금 이 글씨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고 그럼 대손처분 받은 세액이죠. 그리고 이후에 무엇하며 갚으면 우린 무엇한다? 변제대손이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오는 요게 있어야 요 얘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니까 그거 같이 들어가는 서류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되면 누가 추가가 될까요, 여러분? 공급자 입장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거. 자, 공급자가 무슨 부분을 했다? 나 대손 처리해서 세액공제 받았어. 그런데 요 대손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돈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공급자 입장에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대손금을 무엇하였다? 회수하였다. 그럼 여러분 대손세 공제 받았던 것 대손금 회수하면 무엇 하시라겠죠? 다시 국가한테 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들까지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대손세액은 우리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를 받는 거죠. 네. 그리고 관련된 근거 서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금이라고 하는 공급 대가의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대손의 사유, 우리 법률적으로 무엇되는 거? 청구권이
소멸해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자, 대표적인 부분이 소멸시효 완성이다. 법에 따라서 기간은 다르다. 우리 시험은 상법의 규정으로 내고 있어서 3년이라는 기간으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게 패턴이다. 자,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산한 경우도 그대로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형의 집행에 해당되는 세유가 있다라면 이 또한 인정이 되죠. 자, 그리고 부도는 반드시 무엇하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표나 어음에 대해서 부도가 발생하면 그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무엇되어야 된다? 6월이 경과된 시점이 대손이 확정된 시점으로 본다. 그래서 부도 발생일에 플러스 1을 한 게 경과일로 인정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면 우린 대손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이 저당권 설정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이라든지 회사 정리 계획 인가에 의해서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인정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소액채권. 자, 여러분, 우리 소액채권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오타 낸 거죠? 여러분, 20만 원이 맞아요? 30만 원이 맞아요? 네, 30만 원이 맞아요, 여러분. 교재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이 자리에만 오타를 좀 냈네요. 그래서 소액채권의 기준은 2020년도 세법 개정에 의해서 얼마로 바뀌었다? 3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액채권에 대한 걸 내가 몇 월 이상 가지고 있으면 6개월 이상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것도 대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조심하실 건 채무자별 채권 가액의 합계이다. 건건의 금액이 아니라 합계라는 거.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비중소기업인 일반 기업은 우리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얼마를 기다려라? 소멸시효 완성의 기간을 카운트해요. 자,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야만 대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부도가 발생하기 전에 내가 외상으로 공급을 했고 그렇다면 부도 발생 후 6월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엇하겠다? 대손금 인정하겠다. 그러면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겠죠. 자, 2020년도 새로 추가된 게 7번. 자,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권. 자, 우리 법령에서 개정에서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으로 회수 기일로부터 몇 년이 2년이 경과한 외상 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대해서도 우리 대손 인정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맡긴 부분, 세법의 개정이 최근에 된 건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시험에 낼 확률이 좀 높아요, 여러분. 이론 실기 모두 다. 자, 대손세 공제 범위는 기존까지는 5년이었지만 2020년도 세법 개정에 의해서 몇 년으로 바뀌었다?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10년 이내에 해당되는 우리 무엇이었다라면 채권이었다라면 우리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받으시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정 신고 기한을 얘기하는 건 얘가 확정 때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손세 처리 방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서식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을 조금 기억하시라는 취지로 다시 얘기합니다. 자, 공급자의 입장입니다. 자,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대손이 무엇된 게 있고요.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손금이 무엇되는 경우가 있다? 회수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대손이 사유 요건이 충족이 돼서 우리 확정이 되면 무엇하셔라? 우리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아라. 그러면 우리는 차감한다고 얘기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 서식에 입력할 땐 양수로 입력한다, 음수로 입력한다? 여러분 서식. 자, 형식에 입력할 때는 양수로 입력해요.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대한 부분. 그러면 공급자가 대손이 확정이 되면 양식에는 우리가 양수로 대손금을 입력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손세액에 대한 무슨 부분,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올 때는 몇 번 자리에, 요 8번 자리에 무엇으로 들어온다? 음수로 들어오죠. 네, 음수로. 자, 그리고 내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건에 대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면 대손금 회수가 이루어지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무엇 하시라?
회수한 대손세액을 무엇해라? 가산해서 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손세액공제는 차감하는 거지만 대손금 회수에 의해서 가는 건 가산이에요. 가산. 그럼 이 부분은 서식에 입력할 때 뭐로 입력한다? 음수로 서식에 입력합니다. 그럼 이 대손세액 가산해야 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란엔 뭐로 들어온다? 양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두 가지 시험 문제는 다 냅니다. 안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그리고 어느 자리에? 요 자리에. 그럼 결론적으로는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대손이 확정이 되든 대손금이 회수가 되든 우리 남번호 몇 번이다? 8번에 들어갑니다. 다만 금액이 음수이거나 양수라는 부분이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공급받는 자 얘기. 자, 공급받는 자는요. 공급받는 자는 자, 대손이 확정되었다라는 부분이 등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손이 확정된 경우란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자, 공급자가 대손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과세 당국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겠죠. 근데 이 사람은 폐업을 했다 안 했다? 폐업 안 했는데? 그러면 과세 당국이 매입직 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하겠다? 다시 토해내라고 하겠다라는 부분이 우리 성립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동대손이 파업 전에 무엇 때문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우리 대손세액을 무엇해라? 차감해라. 근데 자진신고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걸 자진신고하겠어요? 공급받는 자가. 그래서 제가 과세당국이 다 처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 경우 말고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손 처분받은 세.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자리에 가면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는 이 52번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직접 양수로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국가가 처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통지서 받은 거 가지고 여기다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하고 끝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안 냈어요. 대손 처분받은 세액 여기다 넣으라는 문제는 현재까지는 안 냈고요. 자, 그런데 요거는 냈습니다. 네,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럼 이 부분은 대손금 회수라고 했는데 여러분, 매출자는 대손금 회수예요. 근데 매입자는 대손금을 갚은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제가 여기 글씨를 좀 바꿔볼까요? 대손금 회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대손금을 무엇하였다? 변제하였다라고 요거를 바꿔볼게요. 변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제한 경우 매입자 입장이니까. 그러면 앞부분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부분에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여기서 대손 처분받았던 그 건과 관련된 외상 매입금을 무엇하였다? 갚았다, 변제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그 변제한 대손세액을 무엇해라? 가산해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아라.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요 14번 자리에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14번 자리에 들어가는 사유가 정말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변제대손세액에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대손금 변제했다라고 한 요 부분은요, 서식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원래 본 서식의 이름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변제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손세액은 누가 쓰는 용어죠? 공급자. 변제대손은 누가 쓰는 용어죠? 공급받는 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서식에 입력을 해서 여기에 반영해서 신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팁박스가 있어요, 여러분. 요 부분은 지금 어디에 있으시냐면 516페이지 넘어가면 대손금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라고 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손금 회계 처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우리 대손금이 있었다라면 대손금 처리하고요. 그 부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무엇 해주셔야 된다?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요.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날짜는 대손이 확정된 날 또는 대손을 회수한 날 그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 부분 중에 대손세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무엇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달라. 요걸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게 세무부터는 이 문제가 출제가 돼요. 회계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지만 그래서 분기 문제 풀 때요. 무슨 부분? 나 대손이 발생했는데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 대손세 공제를 받았어. 그러면 우리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변에 일단 부가세 예수금을 먼저 쓰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나머지 금액은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 후 충당금이 부족하네. 그럼 대손 상각비 처리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만약에 미수금이었다. 그럼 뭐로 가시고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추후에 대손금을 회수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차변에 돈 들어온 거 쓰고 대변에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죠. 전기 대손이든 단기 대손이든 충당금하고 정리했든 모두 다 비용 처리했든 대변은 무조건 대손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면 우리는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코드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받으러움이면 받으러움과 관련된 코드를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대손금 회수할 때 과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대손금을 회수했고 그 부분에 부가세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뭐로 가져간다? 대손 충당금으로 가져가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자, 조금 전의 내용은 누구의 입장이었어요? 공급자의 입장이었어요. 네, 공급자의 입장. 저희 교재는 지금 현재 공급자의 입장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급받는 자였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 공급받는 자 시험 문제 냈냐고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네, 낸 적 없어요. 제 기억엔. 네, 그런데 알아는 두시는 게 맞습니다. 뭐 시험에 낸다고 해서 범위 이탈은 또 아니고요. 자, 그러면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내가 대손 처분을 받았어. 그러면 부가세 10% 토해내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게요, 여러분. 어떻게 분계를 유추해야 되냐면 자, 외상 매입금이 발생된 사람이잖아요. 공급받는 자는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 부분이 어떻게 등장이 되어 있을 거냐면 지금 처음에 최초의 분계를 따져보면 이 차변에 나는 상품을 사왔어. 그러면 상품이 들어왔을 거고요. 그럼 상품이 100이었겠네요. 그리고 부가세를 무엇하였다? 대신 지급했어. 그래서 10이 있었대요. 근데 돈을 안 줬으니까 대변에 누가 있을 것이다? 외상 매입금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상 매입금이 얼마가 된다? 110이었던 거죠,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요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 무엇 했을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부가가치세 상계정리 분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부가가치세 상계정리하실 때 우리는 매출세액으로 있었던 게 대변에 있었죠. 그럼 대변에 있었던 매출세액 누구를 가져다가 상계정리한다? 부가세 예수금을 상계정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누구를 써요? 차변에 있었던 부가세 대급금과 무엇할 것이다? 상계정리했겠네요. 그리고 내야 되는 세금이 있으면 뭐라고 쓰자? 미지급 세금이라고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난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대변에 없앴던 그 부가세 대급금 잘못된 거더라. 그런데 그 잘못됐던 부분이 뭐냐면 네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분 갚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부가세 부분을 공제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시 토해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변에 있었던 외상매입금을 차변에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에 해당되는 것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00에 10에 해당되는 거래였다. 그럼 여기다 10만 쓰는 거예요. 110을 다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10을 써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을 어느 변에? 대변에. 아니 상계 정리할 게 없는데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실제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외상매입금하고 정리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10을 써줘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내가 나머지 돈을 갚았다. 그럼 여러분 뒤에 변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변제할 때 부가세를 모두 다 무엇했을 거예요? 포함해서요.
됐을까요? 자, 포함해서 변제할 거거든요. 그럼 내가 현금 등으로 나가는 돈은 110을 거래처한테 갚았겠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부가세 대급금 정리했었던 거 이번에 무엇 할 거예요? 공제를 받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공제 받을 거니까 어느 번에 다시 생겨야 돼요. 제가 이 대변에 썼던 건 대변에 있다가 이 부분은 우리 부가세 상계 정리 위에서 했던 것처럼 반대로 보내는 걸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대변에서 정리돼서 부가세를 더 냈던 부분이 나는 이번엔 다시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차변에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세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대손 처분했다라고 했던 그 10이 차변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외상매입금 아까 110에서 10은 썼잖아요. 그럼 얼마 남겨져 있어요? 100 남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가 움직여요. 누구의 입장은? 공급받는 자 입장은. 그리고 공급받는 자 입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것도 많아요. 분계 실무자들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건수가 없어요. 거래 건수가 없다고요. 자주 나오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5년, 6년, 7년, 8년 일했는데 그런 게 있어? 라고 물을 수 있을 정도로 희박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알려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여는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급받는 자는 기억 못해도 시험 목적상 공급자의 회계 처리는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네, 그건 꼭 기억합니다.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실무 예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부분 내용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실무 예제는 2100번 청송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청송 회사 코드 2100번에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무엇해 주셔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무엇 해달라?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몇 개이다? 2개. 자, 여러분 재밌는 건 부가세 시험 문제를 낼 때요. 제가 아까 회계 처리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회계 처리 문제를 잘 안 내고 그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 문제로 따로 출제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업무는 같이 가야 해요, 여러분. 일하실 때는 항상 검사하셔라. 자, 우리 회계 처리는 지금 얘기하지 않았네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식회사 강서상사입니다. 자, 강서상사에 2019년 7월 1일 제품을 매출하고 무엇한 수치한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받을 어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고요. 자, 2020년 뭐라고 되어 있는 3월 1일 은행에서 무엇이 발생했다? 부도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네요. 언제요? 2020년 3월 1일에 부도가 발생. 자,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0년 9월 2일에 무엇이 됐다? 대손이 확정되었다. 너무 친절하죠, 여러분? 왜냐면 우리 어음의 부도는 몇 월이 지나야 돼요? 6월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6월 카운터까지 다 해서 알려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는 2기 확정이죠. 그럼 2기 확정은 언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신고한 부분. 자, 그런데 대소는 우리 2기 거는 언제부터 언제 거에 대한 내용을 10월부터 12월 신고분에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 2기 과세 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사건을 확정 신고할 때 6개월치 다 묶어서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9월 2일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됐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사유는 부도이겠네요. 자, 두 번째 앙국상사 파산으로 여러분 파산은 무조건 돈 못 받아요. 파산. 자, 파사로 인해서 2019년도 2기 확정 신고 기간 자, 10월 1일 대손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대손 처리하여 무엇을 받았다? 대손 세액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부가가치세 포함 550만 원이 2020년도 11월 3일 주식회사 앙국상사로부터 무엇하였다? 전액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전액 회수되었다.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된다? 대손금 회수. 자, 그런데 이 대손금 회수에 나는 과거에 뭘 한 적이 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손금 회수 시
대손세 공제받았던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무엇하셔라? 다시 가산하여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회수일이 속하는 2020년 11월 3일 내 내용을 입력하셔야 되겠네요. 자, 다만 강서상사건은 서식에 입력할 때 무엇으로? 대손세 공제받는 거니까 양수로 넣어주시고, 자, 안국상사는 대손금 회수 다시 내야 되는 거니까 서식에 입력할 때 무엇으로? 음수로 넣어야 된다는 거. 자, 그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부가가치라고 하는 모듈 선택해 주시고 부속 명세서 1에 가셔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오픈이 되면 2기 확정이니까 우리는 몇 월부터 몇 월로 간다. 우리는 10월부터 12월을 입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메뉴 들어오면 여기 대손 발생이라는 게 있고 대손 변제라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대손 발생이 공급자가 쓰는 탭이고요. 대손 변제가 공급받는 자가 쓰는 탭인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매출입니다. 대손 확정일에 가셔서 날짜 며칠로 여러분 강서상사 거 2020년 9월 2일입니다. 자, 대손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 그러면 110만 원 입력하면 110분의 10 계산해서 1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거래처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거래처 누구이죠, 여러분? 강서입니다. 자, 상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사유 뜨죠, 여러분?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1번부터 6번까지 사유 중에 없다. 그러면 7번 직접 입력 누르셔서 여러분 직접 타이핑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서건 사유가 있죠. 부도 6월경과 5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등록 정보가 하단에 이렇게 따라 들어와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대손 확정일 안국상사 거. 자, 대손 확정일에 이 부분은 대손금 회수이기 때문에 회수일을 입력합니다. 2020년 11월 3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제가 날짜를 잘못 넣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잠깐 다시 갔다 올게요. 자, 11월 3일 넣어주시고요. 대손 금액은 음수 마이너스 550만 원 입력. 그럼 대손세액 자리는 마이너스 50이 자동 반영됩니다. 자, 거래처는 F2번 눌러주시고 안국상사를 선택하고요. 자, 대손의 사유는 과거에 대손세액 공제 받았던 게 파산이었네요. 그러면 파산을 선택해도 돼요. 자, 그런데 저는 대손금 회수다란 표현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7번 직접 입력을 눌러주시고요.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대손금 회수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유도 쓰고 싶어서 저는 가로 열고 파산이라고 쓰겠대요. 자,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직접 입력하는 부분들은요. 우리 직접 입력하는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이거 채점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한 글씨랑 답안 공지되어 있는 글씨랑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네,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손세액 하단에 합계 자리 있죠, 여러분. 자, 마이너스 40만 원이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손세액 가감 8번 자리에 반영이 돼요. 서식 작성이 되어 있으면. 그럼 저장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음수란 얘기는 국가한테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이 자리가 양수였을 때는 국가한테 돌려받는다는 얘기고 이 자리가 음수이면 국가한테 다시 내가 내야 되는 서류입니다. 자, 그러면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들어갈게요. 부가세 신고서 눌러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과세기간 입력하실 수 있죠, 여러분? 네, 우리 2기 확정. 그럼 10월부터 몇 월? 12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8번 자리 대손세 가감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금액이 얼마가 들어와 있다? 우리 양수로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서식의 양수이면 이 자리가 음수이고 서식이 음수이면 이 자리는 양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수는 내야 되는 거, 양수는 공제받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는 공제면 빼야 되잖아요. 매출세액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반대로 움직여집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저장해 주시고 메뉴 종료할게요, 여러분.
자, 집중 심화로 넘어갈게요. 자, 집중 심화 문제가 지금 현재 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게 형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 세 문제만 숙지하시면 다른 문제가 출제가 돼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 2600번 온누리입니다. 그러면 온누리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자료 내용 볼게요. 1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에 해봤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뭐만 잘하면 돼요? 조회만 잘하면 되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누구를 잘해야 된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을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2020년 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에 반영하래요. 자, 이 얘기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만 넣어라. 언제 신고해? 1기 확정하고 관련된 것만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원문자 1번. 자, 2019년 10월 10일 한경상사에 제품 1000만 원 부가세 별도에 여러분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가세 포함으로 주는 사람도 있지만 별도로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희는 입력할 때 1000만 원이 아니라 1100만 원으로 넣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별도이고요. 외상 매출하고 동사 발행 어음을 수령하였다. 자 그런데 동어음이 2020년 1월 30일에 무엇하였다? 부도가 발생했대요. 자 여러분 부도는 우리 어음 같은 경우 또는 당자수표나 가계수표 같은 경우 우리 몇 월 경과를 꼭 체크해야 된다. 6월 경과. 그럼 여러분 자 지금 이 부도난 부분은요. 대손 확정이 며칠일까요? 대손 확정. 며칠일까요 여러분? 자 2020년도 1월이에요. 그러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이네요. 그쵸? 그러면 날짜는 2020년 7월. 자, 그리고 항상 여기에 플러스 1. 7월은 31일까지 있죠, 여러분? 31일. 자, 여기 대손 확정이죠. 그런데 우리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예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다만 대손에 대한 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건을 요때 신고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라고 했죠. 그러면 7월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6월 경과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X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2기 확정 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019년 6월 10일. 자, 거래처는 누구로 되어 있고요? 경일상사라고 되어 있네요. 자, 경일상사에 우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여러분 기계장치를 5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또 별도입니다. 외상으로 매각하였다. 자 회계 처리할 때 여러분 외상으로 매각했어도 회사에서 쓰던 유형자산 매각은 미수금 처리했겠죠. 근데 여러분 미수금도 부가가치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거니까. 그럼 그 부분도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요건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경일상사는 2020년 3월 20일 현재 대표자가 무엇돼요? 실종되어. 자, 여러분 우리 행방불명 실종은 대손의 사유가 된다고 했죠. 네, 사유는 됩니다. 자, 기계장치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대요.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했으니까 법의 요건은 무엇되었다? 충족되었다 이렇게 판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종일자가 3월 20일이잖아요. 2020년도 못 받아요. 가정법원에서 5년 카운트 시켜요. 5년이 지나야 가능해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입증됐다고 하면 그냥 인정. 됐어요, 여러분? 자, 인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계장치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대요. 그렇죠?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건 대손으로 못 들어오니까요. 자, 그럼 이 요건은 충족이다, 미충족이다, 충족. 그러면 여긴 충족하니까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든 여러분 요건 표시해 놓으세요. 저는 날짜도 표시해 놓을게요.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2017년 2월 10일 용인상사
제품 110만 원, 이번엔 부가세가 포함입니다. 자,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결국 제품을 110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다. 자, 외상 매출금의 소멸시효는 2020년 2월 10일에 완성됐대요, 여러분. 자, 2017년도니까 여기에 플러스 3 하면 2020년도 되죠, 여러분? 그럼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은 충족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왜 외상 매출금을 표시했을까요? 제 마음은 소멸시효였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며칠? 2월 10일. 그러면 우리는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날짜죠? 네, 인정됩니다. 그럼 3번도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 네 번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대손처분받은 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우리 회사가 악덕이었네요. 그렇죠, 여러분? 상대편한테 내가 돈을 안 줘서 상대편이 소멸시 완성된 거로 무엇하였다? 우리 대손처리 받았다고 국세청한테 나 뭐 받았다고요? 나 과거에 대손처분 받아서 불공제 처리했어. 이 얘기예요. 자, 그 부분 거래처는 누구이고요? 청수상사. 자, 그래서 이 청수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얼마? 330만 원은 우리 2020년 3월 1일에 전액 무엇하였다? 상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악덕이고 내가 대손처분 받았었고요. 그 대손처분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내가 갚았다예요. 그러면 이 상환한 부분을 우리 법의 요건의 용어로 바꿔주시면 무슨 부분이 된다? 아, 대손 처분. 아이고, 여러분 대손처분 받은 색 위에 있었죠? 우리 변제 대손 세액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됐어요, 여러분? 자, 요것도 해당은 됩니다. 그러면 자, 2번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의 얘기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공급자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4번은 누구의 입장으로 가야 된다? 공급 받는 자. 내가 공급 받는 자였던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탭이 달라요. 자, 공급자 입장은 대손 발생 탭을 써야 되고 공급 받는 자의 변제 대손은 우리 변제라고 하는 탭이 따로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입력의 위치가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 2600건 바뀌어 있으니까요. 우리 부속명세서 1번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자, 기간은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입니다. 자, 우리는 공급자의 입장으로 넣는 대손 발생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대손 확정일, 우리 누구 거? 경일 상사 거 며칠이죠, 여러분? 2020년 3월 20일. 자, 대손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그러니까 절대로 500이 아니에요. 550. 자, 550만 원 넣어주시면 우린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50만 원 나옵니다. 거래처 F2번 누르시고 경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손의 사유는 무엇이었죠? 실종. 자, 3번에 보시면 사망과 실종이 있죠. 네, 3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일 상사는 마무리가 됐네요. 자, 세 번째 나와져 있는 용인 상사건 넣겠습니다. 여러분, 소멸시효 완성된 대손 확정일은 2020년 2월 10일입니다. 자, 대손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10만 원이었죠. 자, 요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대손세액 10만 원 나오고 거래처에서 코드돔 F2번 해주시고요. 용인 상사를, 아이고,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여러분. 용인 상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의 사유는 우리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그럼 몇 번이죠? 6번이네요. 네, 6번 소멸시효 완성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대손 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손세액은 양수 60만 원이 있네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대손세액 가감란에 음수로 들어가서 매출세액을 차감시킬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4번에 대한 내용 넣을게요. 자, 상단의 대손 변제도 탭을 바꿔줍니다. 자, 4월부터 6월은 동일합니다. 자, 변제 확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거 돈 갚은 날짜가 며칠이에요? 라는 부분. 자, 우리 돈은 언제 상환했다? 2020년 3월 1일. 그럼 이 자리에 2020년 3월 1일을 넣어줍니다. 자, 변제한 금액은 얼마이다? 330만 원입니다. 그럼 요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30만 원이 나올 거고요.
자, 거래처는 F2번 누르시고 무슨 상사? 청수상사였나요? 네, 청수상사. 자, 그리고 변제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었냐요? 우리 기존의 소멸시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 대손처분 받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소멸시 완성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직접 입력해 볼까요?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우리 대손 처분 세액 변제하였다.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또는 여러분 그냥 외상매입금 변제 이렇게 쓰셔도 돼요. 무슨 사유를 쓰든 상관은 없어요. 자, 지금 제가 답안이 뒤에 수록된 게 있겠죠, 여러분. 그거대로 똑같이 안 쳐도 된다고요. 네, 문제가 되지 않으시니까. 그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손 변제라고 했던 부분은 내가 지금 부가가치세를 갚았으니까 다시 돌려받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자, 입력은 모두 다 끝났으니까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같이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메뉴 종료해 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가야 우리 1번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료가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우리 대손세액 가감 8번 자리 가시면 마이너스 60만 원 들어왔죠. 자,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14번 자리 있죠, 여러분. 자, 이 자리 커서 두시면 우리 오른쪽 화면에 무슨 부분?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란 부분이 있죠. 그리고 몇 번 자리? 47번 자리에 변제 대손세액 3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의 대손세액과 대손금 회수는 무조건 입력한다. 서식에.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하는 변제대손만 서식에 입력해서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다 됐으니까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메뉴는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2번 예제는 우리 2300번 대응이라는 회사. 자, 회사 변경해 주시고 아주 단촐하네요. 자, 이렇게 단촐하게 내면 행복하죠, 여러분. 자, 문제 볼게요. 거래처 화진 상사의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동거래처에 자, 2019년 4월 19일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 받은 어음 11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2019년 12월 2일 부도 확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화진 상사가 부도가 났고요. 저희는 19일자 거래에 대한 어음 받았었는데 이게 최종 12월 2일 날 부도 확인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6월 경과 시점 카운트 해야 되겠죠? 자, 그럼 2019년도입니다. 그럼 6월 경과인 거네요. 그럼 6월 경과이면 며칠? 2020년 6월 3일이 돼요. 네, 너무 친절해요. 2020년 6월 3일에 적절한 회계처리라고 이런 회계처리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조회해서 쓰래요. 자, 조회해서 쓰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며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근데 부가세 신고서는 해봤지만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큰 문제 없겠죠. 자, 여기서 유의사항은 뭘까요? 회계 처리 부분과 우리 서류 작성하는 거겠죠. 그러면 회계 처리부터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고민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문제는요, 기출 문제예요, 여러분. 네. 저희가 이제 수험서를 만들 땐 기출에 나왔던 부분의 문제를 대부분 가지고 변형하거나 조금 더 응용하거나 그대라 과자다가 쓰기도 해요. 자, 이 문제는 사실상 합격자가 맞은 사람이 많지 않았던 문제예요. 자,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요. 여기 내용 보시면 부도 확인을 여러분 몇 년도에 받았어요? 2019년도에. 자, 그럼 여러분들 회계에서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도가 무엇되면 부도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면 회계 처리해야 하네요. 하시죠? 뭐로 처리할까요? 나는 가지고 있었던 어음이나 수표를 대변에 없애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수표는요. 바로바로 즉시 현금화되는 수표가 아니고요. 선수표들이에요. 대부분. 가계수표, 선수표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럼 그건 받을 어음 처리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을 무엇하시고 없애줘야 하고
상계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변에 차변에 뭐라고 처리한다? 우리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죠. 자, 요거로 대체를 해놨겠죠. 됐을까요? 자, 근데 이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다 뭘 했냐면 바드럼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드럼 정리를 다 하고 들었던 거죠. 근데 답안에 뭐가 나왔을까요? 나 부도어음 대손 확정됐으니까 정리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부도 확인됐으니까 우리 대손이 확정된 날짜가 며칠? 6월 3일. 아이고 여기다 왜 처리했을까요, 여러분? 자, 요 부분에 갈게요. 요렇게 처리될 땐 6월 3일에는 부도 어음과 수표가 어느 변에 가서 우리 대변에 가서 없어졌어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부도 어음이 들어왔어야 돼요. 자, 그게 맞고요. 그리고 그럼 차변에는요, 여러분 부도어음과 수표는요, 부도는 냈지만 사실상 대손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결산할 때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의 포함이 원칙이에요. 우린 대부분 그냥 외상매 쪽은 받을 어음만 얘기하지만 그래서 부도어음과 수표도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들은 대손 충당금 설정한 게 있는지 확인했어야 돼요. 부도어음과 관련된 게. 그러면 우리는 부가세에 관련된 10%만큼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쓰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확인해서 대손 충당금 무엇하고 정리하고 충당금이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 정리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의 분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도가 났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들어가서 볼게요. 자, 회계관리 가주시고요. 어디 보시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 우리 학계잔액 시산표 보시는 게 더 편하겠죠. 또는 나는 화진상사의 부도원과 수표를 보고 싶다.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죠. 자, 거래처 원장 들어가시고 그냥 우린 두 개 다 볼게요. 자,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서 우리 날짜는 그냥 여러분 1월 1일자로 보시거나 뭐 6월 3일자로 보시거나 상관은 없어요. 저희는 1월 1일부터 그냥 6월 3일까지 한번 가볼까요? 계정 과목 F2번 눌러주시고 부도 넣으면 부도원과 수표 들어오죠. 자, 그리고 거래처 입력 안 하고 그냥 엔터 쳐볼게요. 자, 그랬더니 410번의 화진상사 전기에서 이월된 부도원과 수표 얼마 했다? 110. 그렇죠. 우리 부도 언제 났어요? 12월 1일. 그럼 이때 부도원과 수표를 전년도에 처리했으니까 전기 2월 된 게 맞죠. 대변에 부도원과 수표를 썼어야 되는구나. 결론 냈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고 자, 얘는 닫겠습니다. 대손충당금 보러 갈게요. 자, 대손충당금은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보는 게 편해요. 그런데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조회하시는 건 좋은데 반드시 무슨 날짜? 내가 회계 처리해야 되는 날짜로 조회합니다. 그러면 6월 3일 날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럼 기간에 가셔서 며칠? 6월 3일이라고 넣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짜로 조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데이터가 있는 데다 추가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부도 어음과 수표는 당좌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도원과 수표는 우리 유동자산 쪽이 아닙니다. 어느 쪽? 비유동에 들어가죠.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고 부도어음과 수표 얼마가 있다? 110만 원이 있네요. 자, 그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얼마 있어요? 우리 60만 원 있네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대손충당금 60. 자, 우리 충당금 충분하지 않네요. 그럼 누구 들어야 돼요?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들어와야 되겠죠.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조회할 건 모두 다 했어요. 자, 일반 전표에서 입력합니다. 자, 일반 전표 들어가서 일자는 6월 3일입니다. 어느 변부터 넣을까요? 전 대변부터 넣을게요. 여러분 이거 전표 입력할 때 차변, 대변 섞어 써도 상관없고 대변 먼저 치든 차변 먼저 치든 상관없어요. 자, 대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넣어주시고 자, 거래처 입력 실수하지 마실 것. 우리 거래처 원장에서 분명히 조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래처 입력을 반드시 해야죠. 화진상사 넣어주시면 되고요. 시험에선 적용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자, 대변에 얼마? 부가세 포함 금액 110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우리 국가한테 돌려받을 부가세 예수금 정리해야 되죠.
그럼 부가세에 예수금을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 금액은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 얼마? 10만 원만 넣습니다. 그럼 실제 대손충당금하고 상계정리에 된 건 100만 원인 거죠. 그 중에 60만 원밖에 상계정리를 못하네요. 자, 같은 변 차변에 우리 부도원가 수표가 246번이잖아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감가상각 요기액은 여기다 플러스 1 하면 되죠. 그럼 247번 직접 넣어주시고 난 불안해요. 그러면 F2번 누르시고 대손이라고 넣으시면 관련된 거 쭉 등장하죠. 그리고 여기 관련 코드 참고라고 들어오죠. 247번 맞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금액은 60만 원으로 입력합니다. 자, 나머지 같은 변 차변에 우리 상거래에 여러분 분명히 앞부분에 상거래 요건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대손 상각비라고 넣어야 되겠죠. 자, 상자까지 치면 대손 상각비 들어오죠. 835번에 있는 판관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계를 이렇게 끝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잘 안 틀렸어요. 근데 회계 처리가 다 틀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은 마무리됐습니다. 자, 메뉴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시자. 서식가야죠, 여러분. 자, 부가가치 선택해 주시고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손 발생 탭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는 언제? 여러분, 일기 확정이죠. 네, 4월부터 6월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손 확정일자는 2020년 6월 3일입니다. 대손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10만 원이고요. 자, 대손세 10만 원 나왔을 거고 거래처는 F2번 누르시고 화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손 사유는 뭐로 가시면 된다? 부도. 자, 그러면 5번 선택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 많은 걸 냈어요. 도대체 점수를 어떻게 주려고 할지 모르지만 자, 요거 선택하시고 부가세 신고서도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저장 쿵 해주시고 얘는 저장이 돼야 반영돼요. 여러분 이 서식은 자, 종료해 주시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일기 확정인 4월부터 6월을 입력하셔서 조회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이건 여러분 연습할 때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아니요 누를게요. 자, 시험은 안 그럴 거고요. 자, 요거 눌러주시면 우리 여기 8번 대손세 가감에 마이너스 1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확인만 하시고 저장하고 나오면 우리 2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문제는 깊은 함정을 팔면 이런 함정까지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이슈거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부도 난 부분에 부도원과 수표란 걸 대체했었을까라는 생각을 놓쳐버리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원과 수표 분기 문제를 자주 내면 여러분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시험 출제에서 자주 안 내요. 2020년도 전산회계 1급에 부도원과 수표 냈더니 죄다 또 틀리고 나와요. 매일 거래처한테 뭐 하는 것만 많이 해봐요. 배서 양도하는 것만 많이 배우거든요. 또는 은행 가서 할인하는 것만 많이 보죠. 왜냐면 그걸 주로 많이 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안 냈던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자, 2500번 만세로 변경해서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싶게요, 여러분. 자, 당사는 중소기업이고요. 여러분 중소기업 멘트를 달아줬어요. 그러면 뭔가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지 실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제 자체에 또 넣어주면 이 문제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감지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적용할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 문제는 대손세 공제신고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자료 1번 받을 어음부터 순차적으로 볼게요. 자, 매출채권 발생 일자는 2018년 9월 20일, 대손해 금액은 1,1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성. 자, 그리고 어음 하나가 더 있네요. 자, 2019년 2월 10일에 채권이 발생했고요. 2,200만 원이고 만성상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음과 관련돼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조금 이따 볼게요. 외상매출금 2020년 5월 21일에 발생된 채권이고요. 그리고 대성거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하마상사 거래처 거에 대한 외상매출금 하나를 더 줬어요. 자, 채권이 발생된 날짜는 2017년도 7월 20일이고, 자, 그런데 뭐라고 줬냐면 소멸시효가 무엇되었다? 완성되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내용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 가면 3년이 됐죠, 여러분? 그럼 소멸시효 완성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마상사거 매입 대손세 공제 받는데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요거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비고란 내용 볼게요. 자, 대성은 2020년 3월 20일에 대성은 3월 20일에 무엇하였다? 부도가 났다. 부도 처리되어 있으며 만성상사는 2020년 9월 5일 법원으로부터 무엇을 파산 판결을 받았대요. 그쵸? 그럼 이거 파산 선고문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만성상사가 혹여라도 갖고 있는 자금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채권자들한테 얼마 논하게끔 이게 배분명세서도 주고 하거든요. 어쨌든 파산이니까 요건은 충족이 됐네요. 그쵸? 파산은 그냥 즉시 가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받으러 오면 이 만성상사건은 우리 그대로 대손세 공제 받으시면 돼요. 파산의 사유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대성만 정리할게요. 대성. 자, 대성 부도 언제 났죠? 우리 3월 20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음과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자, 지금 대성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100만 원에 대해서 3월 20일에 부도난 부분 카운트 해볼게요. 3월 20일 부도는 6월 경과 시점이 언제이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그럼 손으로 세도 상관없어요. 9월 21일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9월 21일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요게 무엇한 날짜? 대손 확정이에요. 자, 대손 확정일은 요 날짜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받으러 온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던 1,100만 원은 2020년 2기 확정이니까 우리 몇 월부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건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료를 넣어주면 된다겠잖아요. 그럼 9월 21일이니까 포함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누구도 여기 들어가요? 아, 대성에 대한 받으럼도 들어가겠네요. 자, 이것도 입력합니다. 대손세 공제 요건이 된다. 자, 외상매출금. 자, 여러분, 외상매출금 부도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외상매출금 부도. 자,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우리 뭐가 나오면 부도가 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일반 기업이면 비중소기업이다 이런 거죠. 자, 일반 기업이면 우리 몇 년을 기다려라? 3년. 자, 언제요? 소멸시효 완성까지.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구이면 중소기업이면 자, 무엇 하겠다? 우리 부도 발생 몇 월 경과? 저 6월 경과만 쓸게요. 6월 경과이면 무엇 하겠다? 인정하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단서 있었어요. 무슨 단서요? 부도 발생 이전 채권만이에요. 여기에 숨겨진 사건은 여기에 숨겨지는 용어는 부도 발생 이전 채권의 하나이에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도난 회사한테 왜 물건을 줘야 돼요? 아, 모르고 줄 수도 있긴 해요. 회사가 부도났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것도 따져봐야죠. 여러분, 이 회사 부도 언제 났어요? 3월 20일. 근데 여러분, 채권 발생 일자가 언제예요? 5월 21일.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이들한테 인도한 시점, 판매한 시점이 부도 발생 이후죠. 이전이 아니라 이후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 대손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X.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랬더니 최근엔 이 요건 충족한 것도 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부도 발생 이전 채권까지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 기업은 안 되고 중소기업은 6월 경과면 된다. 이것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요 문제에 제일 중요했던 건 지금 대성이 키였어요. 다른 거는 그대로 그냥 입력하면 되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럼 정리됐으니까 우리 입력할게요, 여러분. 자료 2번에 있는 정보는 큰 의미 없고요. 뭐 이 회사 정보니까요. 그건 거래처 등록 있을 거니까. 그리고 자료 3, 당사는 2020년 9월 30일 대손 발생 채권에 대해서 전부 대손 중단금하고 상계 처리했대요. 자, 우리는 적정한 회계 처리했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그게 뭐 부가세 신고에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고서 들어갈게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선택해 주시고 2기 확정 신고 기간인 우리 10월부터 12월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자료는 대손 발생 탭에 넣습니다. 자, 우리 누구부터 넣을 거냐면 우리 받으러 대선 거부터 넣을게요. 자, 우리 대손 확정일자는 며칠이다? 9월 21일. 자, 그러면 2020년 9월 21일 넣어주시고 대손 금액은 부가세 포함 1,100만 원. 자, 그리고 거래처는 F2번 누르시고 대성. 자, 대성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사유는 뭐로 간다? 5번 부도 6월 경과라는 거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해서 마무리. 그러면 여기 있는 대성은 마무리 됐어요. 자, 만성 거 들어갈게요. 자, 만성의 대손 확정일자는 파산 선고 받은 날. 자, 날짜 며칠이다? 2020년 9월 5일이었죠. 자, 대손 금액은 부가세 포함 2,200. 자, 거래처 F2번 눌러주시고 만성이라는 회사를 선택합니다. 대손의 사유는 뭐로 가셔라? 파산이었죠. 네, 파산 몇 번에 있어요? 1번. 자, 그러면 우리 만성상사 거도 정리가 됐어요. 자, 이제 누구 거가요? 하마상해. 여러분 대손 확정일자는 소멸시효 완성된 날짜 2020년 7월 20일. 자, 대손의 금액은 3,300입니다. 자, 거래처는 하마상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몇 번이죠, 여러분? 6번이네요. 네, 6번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도를 너무 많이 못 받는 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쨌든 6,600에 대해서 우리 600만 원만큼 국가한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 됐으니까 저장하시고요. 마무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3번의 문제는 자, 서식만 작성하는 문제는 맞지만 함정의 내용들이 조금 있었다. 그런 게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엔 우리 감가상각과 관련된 서류 내는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